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아름다운 말로 겉포장을 하고 실제로는 전체주의 통제사회를 만들어 나가던 유럽연합의 중앙정부가 사회주의 좌파들이 장악한 본색이 드러나면서 유럽의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정치 수도로서 EU 중앙정부가 위치한 벨기에의 브뤼셀스시의 모습입니다. 유럽 대륙 전체의 각 나라에서 몰려온 성난 농민들이 유럽 국가 원수 모임을 앞두고 유럽 중앙정부인 유러피언 카운슬 건물, 그리고 이 건물들 뒤에 있는 유러피언 의사당 건물 앞에서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고 폭발물을 터뜨리면서 완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동원해서 유럽 정상회담이 열리는 브뤼셀스시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들을 차단을 하고 세계 경제 포럼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유럽을 전체주의 통제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유럽 중앙정부와의 투쟁에 들어간 겁니다.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스가 완전히 전쟁터로 전락해버린 내막을 말씀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1일 날 구글의 그 마이클 심 TV 세팅을 조정을 하다가 실수로 댓글을 올리는 그 기능을 잘못 만져서 댓글이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하루 종일 댓글을 달려고 했던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우파가 이렇게 채팅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지 않은데 저는 시간 관계상 댓글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대답을 못 해드려도 여러분들은 자유스럽고 활발하게 댓글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댓글이 픽스가 돼서 다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알파인 뉴저지에서 내외분께서 이런 예쁜 카드를 보내오시면서 안에다 체크를 넣어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신 박사님 미국 바로 알기 덕분에 저희 내외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히 민주당 좌파들의 소름 끼치는 사악함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계속 좋은 정보와 함께 유익한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렇게 알파인 뉴저지에서 후원을 해오시고 카드를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심 TV를 시청하시는 게 미국과 국제사회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인 액수와 횟수를 정하셔서 구독료를 납부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마이클 심 TV를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글의 슈퍼땡스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구글을 통해서 후원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3분의 1이나 구글이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의 농민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유럽 중앙정부와 맞서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매우 위선적이고 매우 기만적인 이 글로벌리스트 사회주의 좌파들이 유럽의 중앙정부를 장악한 이후에 유럽에 있는 그 각 나라의 고유 주권 같은 것을 무시를 하면서 완전히 주권 침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 정부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쭉 해오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이제 점점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심지어는 이민 또 농업 정책까지 다 브뤼셀스의 그 중앙정부 유러피언 의회와 또 유러피언 카운슬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미국의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유러피언 카운슬이. 그리고 유럽 의회. 여기서 이제 모든 의사가 결정이 되면 이거를 유러피언 그 EU에 가입한 나라들은 이걸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나도 심해져 가지고 점점 이 좌파 사회주의 전체주의식으로 유럽이 변해가니까 이거를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터진 건데, 그래서 이미 영국 같은 전통적인 그 이 자유민주 국가인 이 영국은 이미 사회주의 하려고 하는 유럽 애들하고 같이 구분을 같이 할 수 없다, 니들하고 같이 놀 수 없다 해가지고 2016년도에 브렉시트 그 국민 투표를 하고 영국은 EU에서 탈퇴해 버린 겁니다. 유러피안 연합에서. 전 세계 좌파들이 영국이 EU에서 독립을 해서 나갈 때 그때 이제 영국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미국 민주당에서도 영국은 EU를 탈퇴하면은 매우 그 힘들어진다 이러고,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영국은 선견지명이 있고 정말로 민주주의를 오래 한 전통 국가답게 2016년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퇴하기를 정말 잘했죠. 이런 꼴 안 보고. 유러피안 중앙정부는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모여서 뭐 이런저런 안건을 뭐 하고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그 글로벌 좌파의 어젠다 같은 게 만들어지면 그게 거의 유러피안 그 중앙정부의 그 안건이 제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민 정책하고 그 유럽에 농업 정책이 수립이 됐는데,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뭐 중동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민을 받으면은 유럽 중앙 정부가 이제 쿼타를 줍니다. 그래서 뭐 독일은 몇 명을 받아라 올해, 이태리는 몇 명을 받아라, 스페인은 몇 명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나라가 원튼 원치 않든 난민을 받아서 이렇게 유럽의 각 나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네덜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는 그 지면의 그 높이가 수면의 높이보다 얕아서 풍차로 계속 물을 빼면서 이렇게 그 살아나가고 농업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낙농국가죠. 여기도 이제 지대가 약간 높은 지대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네덜란드는 땅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을 자꾸 받고 하니까 땅이 좁아서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누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농사를 짓고 축산업을 하는 농민들이 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농민들 땅을 뺏으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뺏으려고 했냐면 처음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퇴비 같은 비료 같은 거를 많이 쓰니까 농장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이걸 줄여라, 이게 공기를 오염시킨다. 그리고 낙농업을 하는 그 목축업자들한테 소나 염소, 양 이런 것들이 뭐 똥을 싸고 이제 이 숨을 쉬고 하니까 이걸 강제로 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표량을 완전히 공산주의식으로 뭐 소가 예를 들어서 500마리를 키웠으면은 뭐 300마리를 줄여라 이런 식으로 쿼타를 정해주면서 그냥 농사도 짓지 말고 축산업도 포기하라는 식으로 3분의 1을 강제로 포기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 브러셀스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그대로 네덜란드 정부가 받아가지고 이걸 국내법으로 만들어서 실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니까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드러났는데, 그러다가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술책을 쓰던 게 들통이 난 게 뭐냐면은, 땅을 그렇게 해서 농사를 포기하게 해서 땅을 뺏어 가지고 이것을 아프리카하고 중동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어오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데 쓰려고 했던 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그 성난 그 노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탄원하고 청원하고 부탁하고 겁도 주고 해도 안 통하니까, 너무 위선적이니까 야, 이 정치하는 놈들을 우리가 못 믿겠다, 우리가 정당을 만들자 해서 농민들이 정당을 만드는 게 비비비인데, 처음에 상원의원 하나 배출했습니다. 3년 전에.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선거에서 상원의원이 이제 6명이 됐고, 한 명도 없었던 하원이 갑자기 생긴 당이 네덜란드 하원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뭐 시장 군수 이런 거 다 20%를, 생긴 지 3년밖에 안 되는 당이 그냥 네덜란드의
5분의 1을 먹어버렸는데 이게 점점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농민당이 네덜란드를 완전히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 농민당은 딴 나라와는 달리 이런 계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보수 우파당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네덜란드가 이제 뒤집어졌죠.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히 그 파리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 고속도로 같은 것을 차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요일 날, 그러니까 2월 1일이죠. 그때 그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의 이제 총리가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조건 유럽의 중앙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 프랑스 국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하고 성명을 발표를 하고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민 그 유니언에서 시위를 풀었어요. 목요일부터 2월 1일부터. 그래서 지금은 잠시 한 이틀 동안 조용해졌는데, 자,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재밌는 게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프랑스는 그 정부 구조가 매우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권자인데 그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 한국이랑 똑같죠. 한국이 이제 프랑스 거를 카피해 온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면 그냥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고 또 내각 책임제는 그냥 수상 총리가 이제 최고 실권자인데, 프랑스는 대통령이 실권자고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프라임 미니스터가 따로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한국이랑 똑같죠.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도 처음에는 미국식 그 정부 구조, 대통령, 부통령이 이렇게 있다가 자유당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한국도 그 장면 내각이 이제 실권을 가지고 하다가 바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혁명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랑스식으로 한국도 카피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있는데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그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권자나 모든 걸 지휘하고 실제 책임은 대통령이 있는 건데 이제 대통령은 쓱 빠지고 국무총리를 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뭐 이런, 아무튼 이제 겉으로 그런 체면을 유지하는 그런 체제가 프랑스의 정치 체제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프랑스는 조용해졌고, 마이클 심 TV 영상 248회에서 제가 좌파들이 설당이 좁아지면서 보수의 불길이 번지는 유럽이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몇 달 전에 올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럽 각국에서 왜 좌파가 무너지고 있고 사회주의가 무너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보수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248회가. 이걸 보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과 보충이 되면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말에 그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묘하게 이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는 그 이 위장탈로 겉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에서 이 사회주의 좌파 운동을 하는 인간들이 거의 다 그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렇게 앞세웁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이 그 유러피언 중앙정부, 그 다음에 그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 경제 포럼,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글로벌리스트 이 전체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캐나다의 그 트루도 수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항상 겉으로 민주주의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의 그 중앙정부라든가 그 이 세계 경제 포럼, 클라우스 슈와프죠.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당, 요 셋이 다 짝짝꿍이 되면서 이게 한통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유럽과 이 세계 경제 포럼을 그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비판을 하면은 미국 민주당에서는 우리의 혈맹이고 동맹들하고 관계하고 외교 관계를 망친다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그 욕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 내막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유럽을 비판을 하는 건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교묘하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랫동안 민주주의로 위장을 하면서 좌파 글로벌리스트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의 어젠다를 푸시하면서 전체주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던 것이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빨간 약을 먹고 이 빨간 약 기운에 눈을 뜬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저항을 하고 투항을 하면서 이 좌파의 세상이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